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구조물, 물건을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고, 앞에 특정이 붙었다는 것은 소방시설이 있는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소방시설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4조를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뭐라고 했죠? 소관점이라고 했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즉,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즉 전기나 가스 위험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즉 겸직이 안 된다. 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한 가지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전기나 가스 위험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따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건물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까요? 그렇죠.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 26조에 나와 있는데 별 3개, 숫자 30과 1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0일, 14일. 30일은 선임, 14일은 신고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는 선임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이 되어야 한다. 30일 중요하고. 그리고 선임이 되었으면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임과 신고 일자인 30일과 14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0일 이내 선임 맞죠? 7일 이내 신고. 7일 맞나요? 아니죠. 14일 이내 신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한 달이고 2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임일과 신고일, 신고 대상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선임 30일, 신고 14일 이내, 신고 대상은 누구에게? 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관계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비교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은 같은 업무입니다. 즉,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기 취급 감독을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즉 초기 소화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의 강화시설을 관리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어때요?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겠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6, 7, 8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2개. 6, 7, 8번 볼게요. 소방훈련과 교육은 배운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것.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것.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들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이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신해서 업체에 이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건물만 대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별 2개. 보시면 소방대상물이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때 2급과 3급은 작은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일반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급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모가 큰 경우도 안 됩니다. 다만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일반 전체 다 대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행이 되는 경우 1가지, 2가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가 뭐냐면 피난시설 방화구의 방화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대행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 취급을 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 맞죠? 관계인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소방계획서 작성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상층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1층 이상인 경우 대행이 가능했고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15,000제곱미터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8번 벌칙과 과태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 50조에서 52조 사이의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1천만 원, 마지막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은 3가지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앞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설명했었죠. 네, 결과에 따라서 조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3천만 원. 명령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그러면 벌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 이 경우도 3년 3천만 원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1년 1천만 원 벌금은 뭐냐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즉 브로커를 의미하겠죠. 이런 사람에게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방해하고 기피했다. 이런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화재 예방 조치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등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발견을 하고 관계인이 본인을 해고할까봐 참고 있다가 소방서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은 관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럼 관계인이 화가 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고시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부당한 느낌이 들죠. 화재 예방법에서 과태료는 세 가지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3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6가지로 굉장히 많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조치를 위반하여 화기 취급을 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자, 겸직을 했다는 뜻이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를 위반하여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죠.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가 일을 안 한 겁니다. 소방훈련 교육을 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했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임신고를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미만일 때는 50만 원,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일 때는 100만 원, 3개월 이상 또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200만 원이라고 해서 50, 100, 200으로 어때요? 점점 과태료가 증가하죠. 마찬가지 아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똑같이 50, 100, 200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게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 내에. 근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가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근무 태만이죠? 벌금까지는 아니고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늘어났죠? 이 경우 3개월 이상 미신고 마지막 경우이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5.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뭐라고 했죠? 벌금입니까? 아니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조치를 위반하여 화기 취급 등을 한 자. 이 경우는 뭐였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의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